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략 6가지 정도로 요점을 잡아봤는데요. 내용 중에 베트남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니까 궁금하시면은 계속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베트남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까? 그래서 궁금해서 베트남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베트남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베트남은 1년 365일 더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에 일 처리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일찍 일어납니다. 한국보다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이 엄청 이릅니다. 아침 7시 정도면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에 세계 6대 해변 미케비치라는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케비치가에 새벽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거기서 수영을 하십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겠지요. 낮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은 외국인, 아무리 덥더라도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외국분들은 그 더위를 뚫고 미케비치에서 산책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현지인들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베트남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낮 시간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일 처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오침 문화, 낮잠 문화가 있다. 그리고 야근 문화가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좀 슬프지만 한국은 야근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하지만 베트남은 야근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베트남 분들이 일찍 일어나신다라고 했는데 야근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불편을 하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라든가 등등 업무 처리를 점심 때 하고 싶은데 점심에 대부분 영업을 안 합니다. 아니면 문 닫아 있던가. 그래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그 시간대에 어디에 가서 무슨 일 처리를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은 베트남 현지인들께는 전화도 드리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한국에 관심이 많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류 열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이 베트남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죠. 어찌됐든 베트남에서도 그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베트남의 축구를 일으켜 세워주신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제품이 비교적 품질이 좋으면서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가 높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화장품에 열광을 합니다. 한국 화장품 뿐이겠습니까? 베트남 사람들 한국 패션, 한국의 성형 문화 등등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전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베트남 사람의 특징 네 번째, 한국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입니다.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나라 하면은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대체적으로 일본 또는 중국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중국인보다도 일본인보다도 베트남 사람이 정서적으로 한국인과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효사상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살 차이, 2살 차이 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형, 누나, 언니 이런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트남은 형, 누나, 이모, 삼촌 이런 호칭을 실제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씁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연달리기도 있고요. 제기차기 문화도 있고요. 젓가락질 문화도 있고 쌀밥을 먹는 문화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동북아시아에 가깝습니다.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은 혈통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12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혈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한국과 굉장히 문화가 통하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의 특징 5번째, 굉장히 친절하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시는 게 다르고 또 베트남이 나름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다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낭에서 한 3년 정도 살면서 느낀 거는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지갑을 깜빡깜빡 놔두고 나갈 때가 있어요. 주유소를 갔는데 미안하다.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조금 있다가 돈을 드리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또 뭐 아침 식사를 이제 베트남은 길거리에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반미 빵을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또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내일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뭐 그 외에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면은 자기 일처럼 와서 오토바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뭐 애기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러는 모습들에서 굉장히 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한국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은 표정 어두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베트남 분들은 표정이 밝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살면서 점점 정드는 나라,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의 특징을 지금 5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여자 얘기, 그럼 도대체 여자 얘기는 언제 하냐 할 텐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의 특징 6번째, 베트남 사람의 특징 6번째는요, 뚱뚱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개미허리입니다. 개미허리. 뚱뚱하신 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뚱뚱하신 분들이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날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전통복장 한복은 몸매를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의 전통복장 아오자이라는 옷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날씬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뭐 잘 소화가 안 되는 옷인데 베트남 여성분들 많이 잘 소화합니다. 또 한 가지, 뚱뚱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베트남 여성분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옷을 좀 노출을 심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뭐 망사라든가 좀 짧은 치마라든가 이런 게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눈에만 그런 게 뭐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물어보고 하니까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본 견해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두 번째, 베트남에는 낮잠 문화가 있고 야근 문화가 거의 없다. 세 번째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 네 번째에는 정서적으로 한국과 많은 부분이 통한다. 다섯 번째로는 베트남 사람들은 친절하다. 여섯 번째로는 베트남에는 날씬하신 분들이 많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베트남에 3년 정도 살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